시작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어둡지? 잘 안 보이지? 보통 때보다 어두운 것 같은데. 확인 좀 해봐야겠네. 봅시다. 저번 주에 이제 첫 수업을 시작했고,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몇몇 가지 기억할 것들이 있었고, 그지? 잘 기억하고 있니? 우주가 몇 년 전에 만들어졌어? 오케이, 좋아. 잘하네. 138억 년 전. 그리고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었어, 그지? 그 중에서, 우주가 만들어진 이후에, 첫 번째가 10의 마이너스 26승초 이런 거 말고, 3분.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 다음에 온도가 3000켈빈이 됐을 때, 그지? 요 두 개를 기준으로 따로따로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오케이? 됐죠? 그거 잘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빅뱅 우주론의 증거하고 아주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지만 빅뱅 우주론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소개하고 있는 정상 우주론과의 차이 비교. 요것도 문제 많이 나와요. 어렵진 않아. 알고 있으면 어렵진 않은데 문제 많이 나온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 요번 소단의 마지막이 이거 소개만 했을 거야.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빨주노초 파란불 무지개, 그지? 이거 왜 배우냐라고 내가 얘기했을 건데, 왜 배운다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닿을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우주 공간의 천체들, 그지? 그 천체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떤 원소로 몇 대 몇의 비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거기서 오는 빛을 분석해 보니까 이걸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안 가도 된다고. 빛만 오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것 때문에 요거를 공부한다, 배운다라고 얘기했고요. 스펙트럼이 뭐냐? 그러니까 빛이, 혼합광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 펼쳐져서 보이는 걸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어, 그지? 무지개 같은 거야. 그리고 첫 번째로 요 포인트, 선 스펙트럼 이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소 종류에 따라 선들이, 그 흡수선, 방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들이 다르다. 선들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 예를 들어 어떤 원소는 선이, 예를 들어서 4개야. 그리고 여기 있는데, 어떤 원소는 선이 25개야. 두다다다다, 여기 많고, 여기 좀 비었다가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원소마다 딱 고유의 선들이 있다고. 이 선들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빨주노초 파란불 위치에 따라서 어디 있는지, 요걸로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우리는 외울 게 없어요. 그냥 비교만 하면 돼, 비교만 할 수 있으면 돼. 어떤 수소가 어떻고, 산소가 어떻고, 탄소가 어떻다라고 문제에 나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별에서 온 스펙트럼이 있다, 선 스펙트럼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딱 매칭을 시켜보는 거야. 수소선들이 다 있는지, 산소선이 다 있는지 매칭을 시켜서 거기서 하나라도 비슷하게 다 있는데 하나라도 없으면 그 원소는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모든 선들이 다 있어야지, 이 원소가 포함됐을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하나 더, 그 선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선이 어떤 별에서는 되게 얇게 있는데 어떤 별에 두껍게 있어. 요게 좀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어. 얇게 있고 두껍게 있다고, 똑같은 위치선이야. 근데 얇게 있고 두껍게 있다고 하면 두껍게 있는 쪽이 뭐니? 그 원소가 더 많은, 비율이 높은 별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신호 정보가 더 많이 오면 그게 더 선명하게 보인다, 두껍게 보인다, 이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요런 것까지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흡수 또는 방출선을 분석해서 그 해당 원소의 종류, 그 천체, 그 별에서 오는 해당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지? 그 의미고. 자, 이 표로 한번 볼게요. 스펙트럼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그 무지개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그지? 중간에 끊겨져 있지 않지, 그지? 색깔이 변할 때도 연속적으로 변하지, 그지? 그런 걸 연속 스펙트럼이라 하고, 여기서 이제 알아둬야 되는 거는, 무지개는 태양빛이 이렇게 펼쳐져서 굴절에 의해서, 그지? 굴절에 의해서야, 예를 들어서 물방울에 태양빛이 들어갔을 때 이게 굴절되는 어떤 굴절의 비율에 의해서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근데 그러니까 태양빛은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을 만들겠지, 그지? 근데 태양빛 외에는 연속 스펙트럼 만드는 게 별로 없어. 예를 들어 이 형광등 안 돼, 이런 식이야. 오케이?
웬만한 빛, 스마트폰 빛 안 돼. 근데 요거 된대. 요게 문제에 자주 등장합니다. 백열전구라고 하는 거. 요즘엔 잘 안 쓰는데 약간 노란빛 나고 이제 동그란 관에 여기에 이제 천사 같은 게 조금 있는 어떤 전구가 있어요. 옛날에 내가 어릴 때는 주로 썼던 게 이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이제 빛을 발하냐면 전류가 생기면 이쪽에 그지? 전류가 생기면 이게 저항이 커서 열이 생겨. 열 때문에 엄청난 열 때문에 밝아지는 거야. 오케이? 이걸 니크롬선, 철크롬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여기에서는 온갖이라고 해도 되겠지. 보라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이 다 이렇게 방출이 된다고. 높은 열 에너지 가졌다가 다시 에너지가 낮아질 때 아주 다양한 빛을 방출한다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래서 요거도 이제 프리즘 통과하면 이렇게 펼쳐지더라고. 연속 스펙트럼이 된다. 그러니까 요거 자주 나온다. 요렇게까지 알아두면 될 거야. 오케이? 준아. 알겠니? 준아, 바로 앉아. 기대지 마. 자, 이제 섬 스펙트럼을 가볼게. 여기도 아주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딱 포인트는 정확하게 알아둘 수 있도록 합니다.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흡수 또는 방출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그지? 흡수하고 방출선. 요거 구분해야 되겠지, 그지?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 선 스펙트럼이라 하는 거는 일단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이 나올 수 있는 영역에 빛이 이렇게 통과하는 영역에서 이렇게 선이 어떤 방법으로든 선이 만들어지는 스펙트럼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 아니지, 그지? 이거는 연속적으로 쭉 이어져 있잖아, 그지? 선이 만들어지는 스펙트럼을 얘기하는 건데 그 중에서 흡수 스펙트럼의 원리를 생각해 보자고. 흡수 스펙트럼이 뭐냐? 라고 하면 일단 여기 봐. 저온의 기체, 고온의 기체 이런 거 나와 있지, 그지?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온도라고 하는 건 결국 에너지 얘기하는 거야. 에너지가 저온의 기체라고 하는 거야. 낮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물질을 얘기하는 거야. 저온. 맞잖아. 그지? 온도를 우리 어떻게 정의했는데, 켈빈 온도를 어떻게 정의했는데, 에너지로 정의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얘는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물질 기체를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생각을 해보자. 저온의 기체, 에너지가 낮다라고 하면, 에너지가 낮으면, 얘가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많을까, 적을까? 당연히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적으니까 이제 방출하기가 어렵겠지, 그지? 근데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빛을 방출할 수가 있지 않을까? 너네들도 돈이 없을 때 돈을 쓰니 아니면 뭐 명절 지나고 막 몇십만 원 있을 때 돈을 쓰니? 돈 많을 때 돈 쓰잖아, 그지? 에너지 많을 때 에너지가 방출될 수 있다고, 그지? 이건 이제 과학적 원리로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오케이? 뭐가 많으면 그거 방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얘는 여기 이거부터 설명해야 되잖아, 그지? 자,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볼게요. 에너지가 적은 기체가 모여 있는 공간이 있어. 거기를 요거 뭐니, 요거 아까 내가 말했던 백열전구야. 이거 백열전구. 그 칼라로는 보이지, 그지? 교재는 보이지, 그지? 백열전구인데 이 백열전구는 원래 빛이 통과해서 이게 펼쳐지면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야. 맞지?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건데 백열전구 에너지가 빛에너지지. 빛에너지가 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 이 저온의 기체가 예를 들어 수소 기체일 수도 있고 헬륨 기체일 수도 있고 산소, 진소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 종류에 따라서 이제 통과하면 이 저온의 기체가 흡수하는 에너지 크기가 다 다른 거야. 오케이? 에너지 크기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이 통과한 이후에 이제 이렇게 펼쳐보면 쭉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는데 중간중간에 까만 선이 나타나. 자, 생각해봐. 까만 선은 왜 나타났겠니? 원래는 이 빛에서는 이 까만 선에 해당하는 빛도 있었을 거야, 그지? 이렇게 보여야 되니까, 그지? 근데 왜 까만 선이 나타났어? 얘가 다 먹은 거야. 까만 선 나타나는 영역에 있는 빛 에너지를 흡수해버린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니? 빛이 오다가 어떤 특정 빛만 흡수하고 자기가 흡수 못하는 빛은 통과를 해버린 거지.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특정 위치에만 이렇게 싹 까만 선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야. 얘 뭐 한 거야, 얘? 저온의 기체가 빛 에너지를 흡수한 거지, 그지? 맞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오케이? 이 저온의 기체를 이루는 원소 종류마다 이 선들은 다 다르게 나타날 거다. 됐죠? 그 다음에 반대로 요번에 뭐 했냐면 이 빛 없어.
빛은 없는데 이 기체 자체가 몇백 도야, 천도야 이렇게 되는 거야. 엄청나게 높은 열 에너지를 갖고 있어.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돼? 그거 알고 있니? 물질이 뭐 금속이 보통 대표적인데 물질이 점점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 벌건 빛이 나요. 원래 그래 물질은. 무슨 말인지 알지? 기체도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고온의 기체는 스스로 빛을 방출해. 그 말이 뭐지? 빛을 방출한다는 건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뜻이야. 빛은 에너지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 빛 없어. 이거 광원 없다고 광원. 이거 백열전구 없이 그냥 고온의 기체를 놔둬도 여기서 빛이 방출되는데 그 빛을 프리즘으로 펼쳐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까만 바탕에 사이사이에 색깔띠가 색깔선이 나타나더라고. 이건 뭘 한 거냐면 얘가 이 원소를 어떤 특정 원소를 가지고 있는 기체에서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가 딱딱 정해져 있는 거야. 얘하고 마찬가지 논리야. 이 똑같은 기체였으면 똑같은 종류인데 얘는 에너지가 낮고 얘는 높았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쪽에서는 이 빨주노초 파남보 바탕에 까만 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똑같은 원소였으면 여기서 나타나는 색깔선을 겹치면 이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 한마디로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 크기하고 개수나 크기하고 같은 원소라고 하면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 크기 개수가 뭐? 같지? 같은 원소니까. 오케이? 이걸 가지고 이제 원소마다의 이 고유의 일종의 바코드 같잖아, 그지? 원소마다 고유의 바코드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지? 그래서 그걸 비교해 보면 어떤 별에서 오는 빛을 분석했을 때 저 별은 어떤 원소가 얼만큼 있다, 많다, 누구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아시겠죠? 이것 때문에 스펙트럼이라는 걸 배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옆에 있는 거는 이건 좀 앞에 나오는 게 좀 더 덜 어색한 건데 허블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저번 수업 때 어떤 소개를 했었냐면 풍선에 점 찍고 이렇게 불어보면 점점 점끼리 멀어진다고 했지, 그지? 그리고 내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예를 들어서 점이 일직선으로 3개가 찍혀 있다고 하자. 풍선 불면 어떻게 돼? 얘가 2cm 멀어질 때 얘는 4cm 멀어진다. 하나의 점을 기준으로, 그지? 더 멀어진다. 그러니까 얘가 2cm 멀어지면 얘하고 얘도 2cm 멀어져야 되거든. 같은 거리였으면.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어떤 점 하나의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멀면 멀수록 우주가 확장될 때, 팽창될 때 어떻게 더 빨리 멀어진다는 거야. 얘 이만큼 멀어질 때 얘는 4만큼 멀어지니까 더 빨리 멀어진다는 거지. 그거에 딱 착안해서 요런 자료 해석을 해본 거야. 어떻게? 이 X축은 이거 뭐니? 거리지, 메가파섹. 그지? 그러니까 그 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그 별이 천체가 있는 데까지 거리에 따라서 얘들이 후퇴한다라고 얘기하거든. 후퇴는 왜야? 지구가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사람이 이기적이잖아. 지구는 사실 가만히 있는 거 아니지. 근데 가만히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얼마나 멀어지는지, 예를 들어서 하루에 1년에 얼마나 멀어지는지를 자료를 이제 해석해서 이제 딱 도표를 만들어 보니까 거의 일직선이 되더라고. 무슨 말이냐? 실제로 지구하고 기본적인 거리가 멀면 멀수록 어떻게 돼? 후퇴하는 속도가 더 빠르더라고. 더 빨리 도망가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요걸 가지고 이제 허블의 법칙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교과서에 없는 책도 있어요, 지금. 개정 후에. 근데 자료로는, 문제 자료로는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좀 알아두라고. 허블 법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자, 요 식 하나 알아둘까? 다시 말할게.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일단 얘기는 할게. 속도야, 이거. 대문자 V는 속도고, 그 다음에 H 곱하기 R 이렇게 돼 있지, 그지? 대문자 V는 후퇴 속도고요. H는 상수야, 상수. 상수가 왜 필요한지 아니? 수학에서, 화학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세련되게. 상수가, 비례상수가 필요한 이유는 요 물리량과 요 물리량의 관계를 비교하고 싶은데 이게 같은 물리량이 아니잖아. 그지? 같은 개념이 아니잖아. 그지? 그럼 요거를 관계를 규명하고 싶을 때, 이렇게 등호를 만족시키는 어떤 특정 규칙이 있는지를 찾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규칙이 있는지 찾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대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 힘은 F 이꼴 그 중력이라고 하면 가속도가 G거든. 그지? 그럼 지금 중력이라고 할 때는 어떤 물체의 질량과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힘 사이 관계에서 이 G라는 비례상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수학에서도 마찬가지야. 오케이? 됐죠? 자, 그래서 요거 하나만 딱 더 듣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하면, 자, 이거 보니까 V가 어디 있어? Y축에 있지? 후퇴 속도 V, 그지? Y축에 있지? 이거 Y야. 그리고 그 지구로부터 떨어진 거리 R. 거리 R은 X값 맞지, 그지? 우리 보통 X축, Y축 할 때. 맞지? 그러면 이 H는 무슨 의미야? Y equal AX. 무슨 의미야? 기울기 의미라는 거 알지? 오케이? 자, 이 그래프에서 자, 이 기울기가 뭐다? 허블 상수라는 거야. 우주에서 통용되는 상수라는 거야. 이 거리와 후퇴 속도 사이 관계의 상수라는 거야. 오케이? 그거 알면 되고,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 분명히 괴팍한 과학생들이 있거든. 특히 고장고 이런데 있거든. 자, 요거하고 요거를 뒤집어 놔도 똑같이 직선 나옵니다. 오케이? 뒤집어 놔도 이 거리가 이쪽으로 하고, 잘 들어. 준아, 들어. 거리가 이쪽으로 하고 후퇴 속도가 이쪽으로 가도 똑같이 직선 나온다고. 그냥 이걸 알고 그냥 그냥 이거 허블 상수다 또는 뭐 어떤 의미다 이렇게 딱 답 찍으면 틀려. 조심해야 돼. 이거하고 이게 반대로 되면 이 기울기가 뭐가 되겠니? 5초만 생각해봐. 다시. 지금 거리가 X고 후퇴 속도 Y일 때 요렇게 되는 거라고 했어. 기울기는 허블 상수라고 했어. H, 대문자 H. 자, 요게 여기로 가고 요게 일로 가면 이 기울기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좋아. 고마워. 답을 해줘서. 오답이야. H 역수가 돼요. H 역수가. 마이너스가 아니고 H분의 1이 된다고. 오케이? 이거 조심해야 돼. 뭐 말인지 알겠지? 거리가 이쪽으로 하고 속도가 이쪽으로 왔을 때는 이 기울기를 가지고 허블 상수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다고. 뭐 예를 들어서 이때 이 기울기가 3이었다고 하자. 그럼 허블 상수가 얼마인가 하면 3이다 이렇게 하면 틀린다고. 반대로 했을 때 막 3분의 1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거 포인트 하나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렇게 잘 틀려. 학생들이 잘 틀려. 자, 넘어갈게요. 이제 이론은 끝난 거야. 첫 번째 단원의 이론은 끝난 거고, 이거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봐, 실제로 이런 자료가 있대요. 우리는 이 자료를 외울 필요도 없고 우리가 가져올 필요도 없어. 문제에서 줄 거야. 수소 보니까 어때? T가 한, 둘, 셋 몇 개 안 나오지, 그지? 근데 헬륨 좀 이렇게 위치도 좀 다르고, 같은 것도 있다, 그지? 위치도 다르고 이렇게 되고. 근데 아르곤, 네온, 수소는 특히 아르곤이나 네온 같은 거 엄청 많네. 선이, T가 많이 나온다, 그지? 이것도 물어볼 수 있겠다. 물어본 적은 없는데 물어볼 수 있어. 왜? 내가 지금 생각할 수 있으니까. 다른 선생도 생각할 수 있는 거야. T가 더 많이 나오는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뭐냐 하면, 기억나? 빛 에너지는 누가 흡수할 수 있다고 했어? 저번 수업 때 얘기했어. 빛 에너지는 누가 흡수하는 거야? 내가? 원자 핵이? 양성자가? 아니지. 뭐? 전자가 흡수하는 거지. 생각해봐. 수소는 전자 몇 개 있어? 한 개 있어. 원자 번호 1번이야. 원자 번호가 양성자 개수거든. 다음번 수업 때 쭉 다 정리할 거야. 규칙성에 대해서. 오케이? 한 개 있다고. 근데 헬륨은 2개 있어요. 아르곤은 18개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온은 몇 개 있니? 10개 있지, 그지? 그러니까 전자의 개수가 많으면 그 전자마다 입장이 다를 거 아니야. 갖고 있는 에너지가 다를 수 있는데 얘들이 흡수하고 방출할 수 있는 어떤 다양성이 증가하는 거지. 전자 하나 있을 때보다는 2개가, 2개 있을 때보다 10개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전자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흡수하는 에너지 크기, 종류 이런 것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오케이? 그리고 위치도 다르다. 위치도 달라서 이 띠가 다 있어야지만 아르곤을 포함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어렵지 않지? 됐죠? 그거만 대응할 수 있으면 돼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나올 거야, 이제. 그래서 이 전체 문제를 숙제로 내지 썼거든. 이제 이론이 다 끝났잖아, 그지? 끝났으니까 요거 문제를 시간이 되면 풀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하나만 더 요 문제 중에 하나 좀 설명할 게 있거든. 왜냐하면 앞에 이론 내용에
아주 자세히는 안 나온 내용이 있어. 잠깐 소개는 했었는데.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요거 7번, 8번 보고 넘어갈게요. 7, 8번 봐봐. 도플러 효과라고 하지. 도플러 효과를 잠깐 설명했을 거야, 그지? 뭐 앰뷸런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했지, 그지? 그거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려고 해요. 그 문제 같이 풀어보면서 설명을 좀 더 해볼게요. 도플러 효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별이 가까워질 때 적색 편이, 별이 멀어질 때 뭐 청색 편이, 적색 편이 이런 말이 나오거든. 이거부터 한번 해결해 보자고. 잘 봐. 사람이 있어. 어떻게 설명을 이해를 시킬지 막 고민하고 왔거든, 내가. 잘 봐. 사람이 있어. 여기 앰뷸런스 차가 있어. 그림이 시간 오래 걸리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 그림 못 그려서 그래, 내가. 됐지? 차가 있는데 앰뷸런스 차에서는 어떤 경고음이 있잖아요, 이제. 그지? 그 음이 일정하게 나오지. 앰뷸런스 아저씨가 높이고 낮추는 건 아니잖아, 그지? 일정하게 나오지. 그랬을 때 그 음을 대표하는 표현이 뭐냐면 파장이야, 파장. 오케이? 음은 음파거든, 음파. 파동이거든. 파장으로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차가 접근하고 있다고 하자. 이 파장이 하나, 두 개 거리로 이렇게 사람에게 접근하고 있다고 하자. 그러니까 얘도 가만히 있고 얘도 가만히 있었으면 이렇게 두 번 꺾어서 사람한테 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 위치부터 올라갔다 다시 올라가는 이 위치까지가 하나의 파장의 길이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요것도 파장의 길이지. 똑같은 길이야, 이건. 됐지? 두 번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잘 봐. 근데 이 음파가 여기서 이까지 갈 때 동안 여기서 딱 만들어졌어. 그냥 멈춰있을 때 이렇게 갔겠지, 그지? 갈 때 동안 이 차가 요만큼 왔다 치자. 접근하니까 이동했을 거 아니야. 안 그래? 왔다 치자. 그러면 이 사람은 파동이 하나밖에 없다고 느끼겠니? 이미 파동은 내뱉었잖아, 앰뷸런스가. 맞지? 이건 분명히 다 전달돼야 될 거 아니야. 귀로, 음파니까 전달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걸 어떻게 느끼냐면, 얘가 요때 이렇게 음을 이렇게 방출한 거지만은 얘가 요만큼 왔을 때 듣거든. 맞지? 음파가 좀 더 빨랐던 거지. 음파는 요만큼 갈 때 차는 요만큼 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오케이? 그러면 이 사람은 반드시 파동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원래 얘가 방출한 게 두 개였잖아, 그지? 그러면 요만큼 갔어도 이 사이에 두 개가 있게 느껴야 되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럼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이 사람이 느낄 때는 아까는 이거였지. 이렇게 그지? 이렇게 됐었잖아, 그지? 한마디로 하나의 파동의 또는 파장의 길이가 어때? 길었지. 근데 접근하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느끼는 거야? 짧게 느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짧아진 거야, 하나가. 오케이? 음파에서 파장의 길이가 뭘 결정하냐면 소리의 높낮이를 결정합니다. 소리의 높낮이를 결정해. 오케이? 그래서 접근할 때는 어떻게 돼? 파장이 짧아지니까 이렇게 높은 소리로 느껴지는 거지. 그럼 똑같은 논리로 반대로 얘가 멀어지면서 이렇게 음파를 쐈다면 어떻게 돼? 더 길어지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고음 불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소리에 의한 도플러 효과지. 오케이? 근데 이걸 알면 되겠네, 이제. 우리는 뭐 하고 있냐면 우주 얘기하고 있잖아, 그지? 그럼 빛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그지? 소리가 아니지? 오케이? 빛도 파동이란 말이야. 빛도 파동이면 도플러 효과가 있을 거라고, 요즘 알겠지? 있을 건데, 이 파동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나를 기준으로 별이 도망간단 말이야. 별이 이제 빛을 쐈을 거 아니야, 그지? 도망가면 어떻게 돼? 늘어나겠지, 파장이 늘어나겠지. 기준 잡았니? 나한테 접근할 수도 있어요. 아주 특이한 경우에 접근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냐면, 지구 여기 있고, 그런 거 알고 있니? 별인데 서로 거의 크기하고 이런 모양까지는 안 갖다 되는데, 크기하고 질량이 거의 비슷한 별이 서로의 만류력에 의해서 이렇게 도는 별이 있어. 쌍성이라고 하는 별이 있어. 이 별도 분명히 지구로부터 멀어지긴 하는데, 이렇게 돌다 보면 지구 쪽 가까이
오는 어떤 위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러면 잠깐, 그지? 별이 지구 쪽으로 접근하게 느껴지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 오케이? 이게 일반적인 건 아니지. 보통 별은 뭐다? 다 도망가고 있다고.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별이 원래 파란 별이야. 파란 별은 원래 온도가 되게 높은 별이거든. 오케이? 그리고 붉은 별, 노란 별이 온도가 좀 낮은 별이야. 우리 태양은 어때? 흰과 노란 거 사이 정도야. 그러니까 우리 태양은 이렇다 할 온도는 아니야. 좀 낮은 쪽에 속하는 거야. 그치? 힘 없는 별이야, 한마디로. 우리 태양은.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자, 파란 별이 있다고 하자. 실제로 자기 본연의 빛이 있는데 얘가 멀어지고 있다고 해. 보통 멀어질 거 아니야, 그지? 멀어질 때는 실제로 우리가 느낄 때 어떻게 느끼냐면, 요 정도로 그 별빛이 파장이 길게 느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좀 더 길어진 걸로 느끼는 거야. 그냥 그대로 그 에너지 그대로 느끼는 게 아니란 뜻이야. 모든 것들은 상대적으로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오케이? 자, 요거 좀 알아두세요. 여기 이거 나왔었는데 이것도 잠깐 소개했지. 적외선, 자외선 이런 얘기했지, 그지? 여기에 뭐가 있냐면 가시광선,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에 보면 보라색 쪽 빛이 파장의 길이가 400이라고 돼 있고 빨간색은 700 정도로 돼 있습니다. 됐나요? 준아? 400에서 700 정도야. 됐지? 근데 빨간 게 뭐야? 파장의 길이가 뭐야? 더 긴 거지. 맞지? 파란색, 보라색이 더 짧은 거지. 그러니까 어떤 별의 색깔이 있다라고 하면 항상 멀어지기 때문에 실제 파장보다 조금 더 길게 느낀다고 했잖아, 그지?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파장의 길이가 약간 빨간색 쪽으로 치우친다, 이렇게 표현해요. 빨간색 쪽이 길어지는 쪽이잖아, 그지? 그래서 별의 빛을 봤을 때 얘가 멀어진다고 하면 적색 쪽으로 조금 이동이 일어난다, 파장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적색편이라고 해요. 됐니? 멀어질 때 별빛의 색깔이 조금 빨간 쪽으로 이동하는 걸 뭐라고 한다? 파장이 길어져서 빨간 쪽으로 이동하는 걸 적색편이. 그럼 반대로 쌍성같이 접근할 때는 무슨 일이 벌어져? 잠깐 청색 편의가 생길 수도 있는 거야. 파란색 쪽으로 간다는 건 파장이 짧아진다는 뜻이겠지. 오케이? 이 개념을 좀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케이? 자, 별이 가까워질 때는 적색이 아니지, 그지? 가까워지면 청색이야. 청색 쪽이 짧아지는 쪽이야. 그 다음 파장을 만드는 어떤 근본이 관측자에게 접근할수록 파장이 짧아지지, 그지? 아까 말했지? 앰뷸런스가 이제 와도 파장이 짧아지지, 그지? 접근하면 짧아진다고 했어요. 이제 방금 내가 설명한 기준을 알고 있어야지 이걸 풀 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 이해했고 알면 이건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소방차가 멀어지면 경적으로 울리면 소리가 점점 낮아지겠지. 멀어지면, 그지? 음파가 길어지면 소리가 이렇게 낮아진다고 했지, 그지? 이것도 틀렸고. 도플러 효과를 통해 물체가 멀어지게 가까워지면, 이건 당연히 맞잖아. 그것 때문에 우리 이거 배우는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 관측자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별의 흡수 스펙트럼은 원래 위치보다, 멀어지니까 빨간, 적색 편이, 그지? 파란색 쪽으로 치우친다가 아니고, 빨간색 쪽으로 치우친다가 맞겠지. 그럼 그걸 예로든, 아예 자료로든, 요런 문제를 보자고. 은하내의 별로부터 오는 빛과 외부 은하로부터 빛을 통해서 관측된 흡수 스펙트럼이다 라고 했고, 은하가의 거리와 후퇴 속도를 나타냈다. 우리 은하내의 별, 그리고 외부 은하 A, 외부 은하 B, 이런 식으로 나타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다시 요걸 제대로 좀 이해를 하자면, 어떤 빛을 이런 식으로 이 은하에서 오는 각각, 그지? 은하에서 오는 빛들을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냈다. 후퇴 속도를 나타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게 뭐니? 우리 은하 내에 있는 별의 이 스펙트럼이 이렇다 치자. 우리 은하는 어쨌든 우리 태양계, 우리 지구하고 좀 가깝겠지, 그지? 근데 외부 은하는 훨씬 더 멀겠지, 그지? 그러니까 어떤 외부 은하를 보니까 이렇게 점선이 있지, 그지? 약간 이건 또 더 어떻게 돼? 빨간색 쪽으로 이 선이, 똑같은 선이 이렇게 치우쳐 있지. 이 정도는 확인할 수 있지, 그지? 치우쳐 있지.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우리 은하의 별도 멀어지고 있을 거야, 그지? 우리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게 맞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걔 기준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먼 애들은 더 빨리 멀어질 거 아니야. 후퇴 속도. 맞지? 그러니까 더 많이 이렇게 치우치게, 적색 편의로 치우치게 된다라고 이해하면 될 거 아니야. 그치?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외부나 A는 B보다 우리 은하에 가깝다. 맞네? 맞지? B가 훨씬 더 많이 치우쳤지? 빨간색 쪽으로 훨씬 많이 도망갔지? 그러니까 더 먼 거야, B가. A가 가깝다. 맞습니다.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요거 하고 잠깐 쉬는 시간 드릴게요. 피곤하면 좀 엎드려 있어. 알겠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외부나 A에서 봤을 때, 여기서 봤을 때 우리 은하는 가까워지고 외부나 멀어진다. 어때? 이런데 좀 속지 마. 이 모든 것은 상대적인 거야. 외부나 A에서 봤을 때도 얘 멀어지고 있고, 얘가 봤을 때도 얘 멀어지고 있고, 얘가 봤을 때도 얘 멀어지고 있는 거야. 우주는 모든 기준에 다 멀어지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 왠지 그럴듯 하잖아. 그지? 그런 거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지. 왜? 옳지 않은 것은니까. 오케이? 여기 틀렸지. 가까워지고 틀렸지. 그지? 그런 겁니다. 3번. 외부나 B가 A보다 우리 은하로부터, 맞지. B가 훨씬 더 많이 치우쳤잖아. 적색 편의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건 더 멀다라는 뜻이야. 오케이? 됐지? 다음, 우주 팽창한 거 당연히 알 수 있지. 이런 현상으로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그럼 허블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고, 우주 팽창한다는 뜻이야 이게. 다음, 우리 은하에서 봤을 때 외부나 A, B에서 오는 빛은 원래 빛보다 어때? 파장이 빨간색 쪽으로 치우치니까 길어지는 게 맞지, 그지? 오케이? 이것도 맞습니다. 답은 아까 말했던 2번이 돼야 되겠죠. 도플러 효과에 대해서 조금 감을 잡으세요. 아주 본격적인 타깃은 아니야. 지금 현재의 통합과 1학기에서는 본격적인 타깃은 아닌데 그래도 알고 있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거야. 아시겠죠? 잠깐 쉬겠습니다. 엎드려 있어, 피곤하면. 넌 필수적으로 엎드려 있어. 자, 두 번째 소단원 가보겠습니다. 제목은 무거운 원소. 무거운 원소? 우리가 지금 배운 수준에서는 지금까지는 뭐만 만들어졌어, 원소가? 수소하고 헬륨. 끝. 없어. 그지? 우주 만들어지고 수소 헬륨만 만들어졌었고, 그 다음에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는 게 별하고 관계가 있나 봐. 같이 이렇게 엮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별에서 뭐라고?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된대. 그럼 이제 별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단계나 어떤 이유로 무거운 원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걸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는 뜻이겠지, 그지? 시작할게. 자, 우주가 있었어. 우주가 있는데, 지금 우리 여기 교실에도 마찬가지잖아. 이 교실에 보면, 너네들을 원소라고 하면 이쪽이 좀 밀도가 높지. 여기는 비어있지, 그지? 이런 것처럼 우주도 원소들이 만들어지고 어떤 과정이 있었을 때 원소들이 좀 모여있는 데도 있고 밀도가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을 거야. 맞지? 별은 어디서 만들어지겠니? 일단 물질이 있어야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원소들이 좀 더 모여있는 데서 만들어졌을 거야. 그러면 이 원소들이 어떻게 돼야 돼? 별이 되려고 하면 모여야 되지 않을까? 그지? 모여야 될 거야. 자, 처음에 별들 사이에 존재하는 기체 먼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기체 먼지는 아니야. 오케이? 먼지로 구성된 어떤 물질들이 있었는데 주성분은 이거밖에 없어. 수소, 헬륨밖에 없었다고. 근데 그때 밀도가 높고, 밑줄이야, 빨간색 밑줄이야, 이거 밀도가 높고 별표 온도가 낮은이라고 표현합니다. 온도가 낮은. 기억하세요, 이거.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성운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게 먼지가 모여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은 사실 성운이란 용어는 언제 써야 되냐면 별이 만들어진 이후에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왜 이 성자가 별성자야, 별성자. 구름 문자지, 그지? 근데 그때는 별이 없었지만, 처음에는 별이 없었는데 어쨌든 물질이 모여있던 그 뿌옇게 모여있던 곳, 이곳을 성운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됐지? 이게 수축하면 할수록, 왜 수축하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물질들은 질량을 갖고 있지. 모든 질량을 갖고 있는 물질들은 서로 어떻게?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 배웠지? 이거 뭐라고 해? 만류인력. 됐니? 그러니까 물질들이 별로 없는 데는 서로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아주 약하거나 없겠지, 그지? 근데 얘들이 모여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서로 끌어당기면 점차 이제 이렇게 모일 수 있게 되는 거야. 만류인력 때문에. 그래서 수축할수록
중력 수축 에너지로 인해서 기체 덩어리 중심부 온도가 상승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아주 수준 높은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데요,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어려운 말이야 이거. 지금 중력 수축 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야. 이게 어려운 말이야. 이 에너지로 인해서 기체 덩어리 중심부 온도가 상승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이제 그 뭐 대학 원 과정에서 연구하고 계산하고 배울 수 있는 거라고 내가 알고 있거든.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거 안 떨어뜨릴 거야. 비싼 거라서. 여기 있는데 내가 놓으면 어떻게 돼? 떨어지겠지, 그지? 그지? 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얘가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위치 에너지가 컸는데 낮아진 거지, 에너지가. 그지? 그러면 그 큰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가 됐을 때는 그 에너지 차이만큼 어떻게든 표현돼야 될 거 아니야. 맞잖아. 에너지는, 총 에너지는 어떻게 돼? 보존돼야 됩니다.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분명히 얘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서로 이렇게 끌어당겨졌다고 하면, 원래 당겨지기 전보다 끌어당겨졌을 때, 얘가 지구에 끌어당겨졌을 때 에너지가 낮아지잖아. 그것처럼 끌어당겨졌을 때 에너지가 낮아졌겠지? 그러면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가 뭔가로 표현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게 이렇게 온도 상승으로 표현된다는 거야. 이 쉬운 개념은 아니에요. 오케이? 온도 상승이 결국 얘들이 이렇게 수축하면서 얘들이 열 에너지가 더 증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뜻이야. 됐니? 온도가 상승하다가 중력 수축 에너지 때문에 중심부 온도가 상승한다. 중심부만 상승하는 거 아니겠지. 근데 중요한 건 중심부야. 상승하다가 빛을 방출하는 원시별이 탄생한다 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물질이 이렇게 흩어졌고 모여있고 이런 건 별이라고 안 해요. 근데 중력 수축 에너지 때문에 온전한 별이 된 건 아니야. 근데 중심부 온도가 점차 올라가다 한 3000도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벌겋게 보이거든. 그때 그걸 뭐라고 한다? 별이 아니고 원시별이라고 한다고. 별과 원시별을 구분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별은 뭔데? 이 종이만 알면 딱 구분할 수 있겠지, 그지? 일단 원시별도 빛나는 거야, 그지? 아주 밝은 빛은 아니지만 뻘건 빛이 나는 거야. 오케이? 그 상태였어. 근데 이제 그 상태를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 중요합니다. 포인트. 자, 볼게요. 자, 주계열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이전에 설명부터 볼게요. 원시별, 그렇게 뻘겋게 보이는 별이 됐어. 됐지? 원시별에서 중심부 온도가 와우, 외워야 됩니다. 1000만 켈빈이 되면 이상이라고 돼 있지, 그지? 내기어로 우리 태양이 중심부 온도가 1500만 켈빈 정도 되는 걸로 알아요. 훨씬 높아. 오케이? 1000만 켈빈 이상이 돼서 핵융합 반응을 시작한 별이다. 이렇게 돼 있다, 그지? 자, 그러면 지금 이 하나의 문장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니?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게 우리 뭐 핵폭탄 있잖아, 핵폭탄. 핵폭탄이 보통 핵 분열 폭탄이야. 오케이? 원자 핵이 분열되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돼요. 근데 이 핵과 이 핵이 융합이 되면 상대적으로 분열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에너지가 방출돼요. 실제로는. 오케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핵융합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원시별, 원래는 원시별이었지, 그지? 이 원시별이라고 부르던 애의 중심부에서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에너지가 빵 방출되기 시작한 거야. 그 이전에는 그냥 중력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또 마찰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다가 점차 올라가다가 1000만 켈빈이 되니까 이때부터 충분한, 그러니까 핵융합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온도, 에너지가 된 거야. 1000만 켈빈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 핵융합이 시작됐어. 오케이? 핵융합 반응을 시작했고, 핵융합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되기 때문에 갑자기 뻘겋게 보이던 별이 팍, 우리 눈으로 보면 안 될 만큼 눈부시게 팍 빛이 방출되기 시작한 거야. 우리 태양이야. 태양을 우리 피해야지. 정면을 보고 있을 수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태양은 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오케이? 그때부터를 뭐라고 하냐면 진짜 별이라고 하는 거야. 그때부터 뭐 해야지? 이 온도 돼서 이거 해야지. 핵융합 반응 해야지 진짜 별이라고 하고, 그 이전 단계를 뭐라고 한다? 원시별이라고 하는 거야. 구분돼야 된다. 오케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핵융합 반응을 하는데 어떤 핵융합 반응을 했느냐 하면 여기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만 있었어? 물질이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었어. 그지? 맞지? 그러니까 수소가 또 많지.
알지? 그지? 훨씬 많았지, 헬륨보다.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 온도가 돼서 할 수 있는 융합이 헬륨 안 돼요. 헬륨 안 되고 수소만 선택적으로 융합을 해서 뭘 만드냐면 헬륨을 만드는 거야. 수소가 제일 가벼운 원소거든. 원소 중에 20여 가지 원소 중에 제일 가벼운 거야. 1번이야, 한마디로. 응? 근데 두 번째로 가벼운 게 헬륨이야. 그러니까 융합하면 당장 될 수 있는 건 뭐지? 헬륨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주기율 중심부에서 4개의 수소 원자 핵이 융합해서 하나의 헬륨 원자핵을 만든다 라고 돼 있지, 그지? 원래 헬륨 원자핵은 뭐였어? 양성자 둘하고 누구 둘? 중성자 2개가 모여서 딱 결합하면 하나의 헬륨 원자핵이라고 했지, 그지?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어? 양성자, 수소 원자핵은 뭐라고? 양성자야, 그냥. 오케이? 됐지? 양성자 4개가 모여서 지금 헬륨 원자핵이 된다고 돼 있잖아, 그지? 뭔가 좀 이상하지? 그지? 양성자 4개 모이는 거. 양둘, 중둘, 이렇게, 이거잖아, 그지? 뭔가 핵 반응이 일어난 거야, 지금 여기서. 오케이? 네, 헬륨 원자핵이 됐다고 할 때는 중성자가 만들어진 거야. 중성자 2개 된 거야. 양성자 둘, 중성자 2개 된 거란 말이야. 이때 뭔가 핵 반응이 일어난 거야. 오케이? 핵 반응이 일어났고,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 4개가 빵! 융합돼서 이제 헬륨 원자핵이 됐고, 여기서 뭘 계산하고 있냐면, 뚜루루루루 해서 질량을 계산하고 있어. 이거 외울 필요는 전혀 없어. 그럼 결과 뭐만 알면 되냐면, 이 질량의 합이, 내가 암기력이 되게 안 좋아. 그래도 이런 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이유가 있지, 그지? 근본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질량의 합이 이거보다 무거워. 조금 무거워. 아주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야. 차이나? 오케이? 차이가 있어. 그 차이가 뭘로 표현되는 거냐면 에너지로, 폭발적으로 표현되는 거야. 다시 말할게. 질량의 차이가 있어. 얘가 11이고 얘는 10이야. 다 합해 11인데 그 모여서 빵 하면서 10이 됐어. 그럼 1이 날라갔지, 질량이. 그치? 이 질량은 뭘로 바뀐다?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아인슈타인이 이런 개념을 뭐라고 했냐면, 질량, 에너지, 등가, 같은 가격, 이꼴, 이 뜻이야. 질량, 에너지, 등가성의 원리라고 발표를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질량 차이라는 게 있지. 여기 조금 더 무겁다고, 그것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질량만큼이 에너지로 표현되는데, 아주 작게 써 있는데, 여기 질량, 에너지, 등가 법칙이라고 하는데, 일단 다시 한번 쓰면, 에너지가 표현될 때 질량의 변화가 있으면, 어떤 물질의 질량의 변화가 있으면, 질량의 변화에 진공 중의 빛의 속도의 제곱 만큼으로 이제 에너지가 표현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간단하게 계산 다 안 할 거야. 간단하게 볼게. 얘가 질량이 1g이다. 정말 작지? 1g. 느껴지지도 않아. 그지? 내 손에 1g 더 올라갔다고 느껴지진 않잖아. 그지? 맞지? 1g은 0.001kg이야. 맞지? 표준 단위가 질량은 킬로그램이거든. 근데 빛의 속도가 뭐냐면 3 곱하기 10의 8제곱 미터 퍼 세크야. 근데 그게 제곱이지. 9의 16승이지. 그지? 그럼 얘가 1g이 슉! 세상에서 없어졌어. 그러면 이만큼의 에너지가 표현된다는 거야. 이만큼의 에너지가. 이게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이렇게 해봤자 9 곱하기 10의 13제곱이야. 이게 이제 이게 다 표준 단위로 했기 때문에 이 에너지도 표준 단위가 되거든요. 에너지 표준 단위는 줄입니다. 줄. 칼로리하고 비슷한 거지, 그지? 줄이야. 오케이? 근데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1g에도. 1g 질량 결손에도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근데 태양에서는 뭐니?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을 거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오케이?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걸 뭐라고 한다? 그 별 중심. 별이 이제 다른 그 학문 용어로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주계열성. 별이야 이거. 별에서 중심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자, 핵융합 반응은 수소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헬륨들도 모여서 융합해서 다른 게 될 수 있고, 탄소도 그렇고 산소도 그래. 오케이? 그럼 이제 이 이름을 지을 때는 어떻게 짓냐면, 헷갈리기 때문에 기준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핵융합 반응을 할 때는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재료로 융합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름을 짓는 거야. 수소 핵융합 반응은 수소를 재료로 다른 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헬륨 핵융합 반응은 뭐야?
헬륨을 재료로 더 무거운 다른 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헬륨 핵융합 반응하고 수소 핵융합 반응을 헷갈리면 안 된다고. 알겠지?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지금 내가 한 번씩 뭐 하면 안 된다, 이게 포인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결국은 여러 번 아주 오랫동안 가르쳤고 애들이 뭘 신수하는지 알기 때문에 먼저 잡아주는 거예요, 가이드를. 알겠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별은 만들어졌어. 별이 만들어지고 넘어가서, 그러니까 별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물질이 모였어. 이렇게 이제 그 원시별이라고 하는 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원시별이 점차 중심 온도가 올라가면서 1000만 켈빈 맞지? 1000만 켈빈이 된 이후로부터 빵 터지기 시작했고, 수소 핵융합 반응하면서 우리가 아는 태양 같은 별이 된 거야. 맞지? 그리고 계속 이렇게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을걸? 그지? 근데 한계는 있을 거야. 어떤 한계? 그 별 안에 있는 뭐가 없어지면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해야 되는데 수소가 계속 생기는 거 아니잖아, 그지? 원래 준비된 만큼만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수소가 중심부에 수소가 없어지면 이제 그걸 못 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야. 전환돼야 되는 거지. 이 별은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뭐라고 하냐면 거성이라고 합니다. 거성. 커졌다 생각하면 돼. 우리 태양 같은 경우에는 거성이 되면 어떻게 되게? 한 번씩 리포트나 페이퍼가 이제 짧은 논문 이런 거거든. 그런데 소개됐던 건데, 우리 태양 사이즈에서 거성이 됐을 때 계산을 해보니까 태양 여기 있고 지구 여기 있지, 그지? 근데 거성이 되니까 지구를 먹어버리더라고. 거성이 되면 지구의 생명체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지? 너무 뜨거워서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지구 먹어. 조금 있으면 거성돼요, 태양. 별로 몇 년 안 남았어. 70억 년에서 90억 년 이 정도로 알고 있어. 그때까지 살고 있으면 그 꼴을 보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자. 요거 전에 조금 설명할 게 있는데 일단은 얘기해 볼게. 포인트. 또 온도가 더 올라갔네. 아까보다 얼만큼 올라간 거야? 수소 핵융합 반응을 드디어 시작할 때가 1000만 켈빈이라고 했지, 그지? 그럼 1억 켈빈은 몇 배야, 그거야? 생각해봐. 머리를 한번 굴려봐. 계속 머리 굴려야 돼, 공부는. 별로 안 돼. 10배야. 맞지? 1000만에 곱하기 10 하면 1억이지.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온도가 더 올라갔어. 1억 켈빈에 도달하면 이제 새로운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냥 한마디로 헬륨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면 헬륨들이 모여서 다른 게 되는 거겠지. 그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니? 가벼운 수소는 1000만 켈빈 온도 그 에너지만큼만 있어도 융합을 했는데, 무거운 그 헬륨이라는 놈은 이 1000만 켈빈에서 융합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 조건이 더 까다로운 거야. 그지? 10배나 에너지가 더 올라가야 되는 거지, 온도가. 그지? 그래야지만 얘들이 융합할 수 있는 거야. 딱 구분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태양에서는 헬륨 핵융합 반응을 절대로 안 하고 있는 거야. 맞지? 우리 태양에서. 우리 태양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 수소가 점점 줄어들고 헬륨이 점점 많아지는 과정이야,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배운 수준에서는 이렇게 추론할 수 있지. 맞지? 지금 이 과정이야, 우리 태양이. 그런 상태야.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설명하고, 어쨌든 1억 켈빈이 도달하면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바깥층의 팽창으로 크기가 거대해진 별이다 라고 돼 있어. 이거를 아주 역학관계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득할 수는 없어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근데 조금 이제 설명을 해볼게. 시도를 해볼게. 봐. 태양이 있었어. 이거 지금 수소 핵융합 반응하고 있었어. 됐지? 이때조차 또 태양의 크기가 결정되는 이유가 있어. 태양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물질의 모임이지. 그럼 이 물질들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겠지? 그러니까 안쪽으로 중심부로 이렇게 끌어당겨지려고 하는 분명히 힘이 있을 거야, 그지? 이 중심부로 끌어당겨지려고 하는 힘이 있는 반면 또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니까 밖으로 빵 밀어내는 폭발력도 있겠지, 그지? 오케이? 끌어당기려고 하는 힘과 폭발력이 합의되는 지점에서 태양의 크기가 결정되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잘 생각해봐. 이걸 알았다면, 자,
수소가 고갈됐어 이제. 그래서 융합 반응 못한대.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폭발은 못하지, 그지? 근데 끌어당기는 힘은 그대로 여전히 있을 거 아니야. 물질이 있으니까, 그지?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에는 태양, 별 상태로 있다가 수소 핵융합 반응을 못하니까 얘가 수축을 했을 거라고. 오케이? 수축을 할 때 어떻게 돼? 마찰력이 있겠지, 그지? 물질 간에, 그지? 엄청난 그 수축력으로 이제 이렇게 수축하다 보면 마찰력이 생기겠지, 그지?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야, 이거. 1000만 켈빈, 2000만 켈빈밖에 안 됐는데 1억 켈빈까지 올라가는 이유가 수축 때문에 올라가는 거야, 수축 때문에. 오케이? 수축을 하다 지금은 아니지만 하다가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뭐냐? 블랙홀이라고 들어봤니? 그런 게 될 수도 있는 거야, 나중에. 오케이?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났고 이제 할 거 없고 하다 보니 수축하다 보니까 온도가 올라갔어, 그지? 그 다음에 헬륨 핵융합 반응은 어때? 수소 핵융합 반응보다 폭발력이 더 크지 않겠니? 덩치가 4배인데 수소 하나에 대해서 양성자 하나보다 양성자 둘, 중성자 둘이 질량이 4배잖아, 그지? 그지? 폭발력이 더 커. 그러니까 이렇게 수축을 하다가 갑자기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빵 밖으로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야, 또.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겉에 있던 가벼운 물질들이 풀 이렇게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오케이? 큰 폭발력으로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처음에 태양 이만했어. 수축을 이만큼 했다가 팡 해서 이렇게 커진 거야. 오케이? 어쨌든 중심부에는 무거운 헬륨들이 아직 꽤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고 그 나머지 중심부가 아닌 데 있던 물질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밀려난 거지. 아주 큰 폭발 에너지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거성, 큰 별이 된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볼게. 지금 우리 반 학생들이 토요일이고 오전이라서 좀 피곤하고 뭐 그렇긴 하지만은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내가 통합과 수업이 4개거든. 여기저기 4개인데 그 중에서 괜찮은 편이야. 눈빛을 보면 알거든. 괜찮은 편이야. 이거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놓치지 마. 잘 봐. 잘 따라와야 되는 거야, 그지? 이유를 알아야지. 이유를 알아야지 외우기도 쉽고 안 해도 되고 안 외워도 되고 이럴 수 있겠지, 그지? 자, 뭐라고 돼 있냐면 밀도가 작고 표면 온도는 낮지만 크기가 몇백 배. 이건 필요 없어. 아주 커졌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 이 교과서마다 다르거든. 이거 필요 없어, 이건. 안 물어봐. 자, 중요한 건 뭐다? 거성은 밀도가 작고 표면 온도가 낮다. 크기는 크다. 됐지? 자, 밀도가 왜 작아졌어? 원래 별은, 태양은 요 크기였지. 여기에 질량이 100 있었다 치자. 됐지? 거성 요렇게 됐다가 밀도 높아졌어, 사실은. 근데 팡 커졌잖아, 그지? 근데 질량은 뭐니? 거의 다름없을 거야, 그지? 다른 질량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뭐 융합 반응하면서 질량이 조금씩 작아지고 있긴 하지만은 거의 변함이 없을 거라고. 그지? 질량은 같다라고 가정할게. 근데 부피가 어떻게 됐어? 엄청 커졌지. 밀도, density. 밀도가 뭔데? 부피분의 질량이야. weight, 볼륨. 됐지? 부피분의 질량이야. 질량은 상수인데 부피가 커지면 밀도는 떨어져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요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됐죠? 원래 별의 상태보다 커졌기 때문에, 부피가 커졌기 때문에 질량은 변화오는데 그래서 밀도가 작다라고 얘기해요. 그 표면 온도가 낮다. 요거도 그냥 혼자 공부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지나가. 근데 생각을 해야 돼, 공부할 때는. 알겠지? 계속 내가 얘기하는 거야. 표면 온도가 낮은 이유는 그거야. 아까 내가 말했잖아. 수소 핵융합 반응하던 그 주계열성 별일 때하고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하는 지금 거성 상태하고 그 별의 중심부 온도는 어느 쪽이 더 높아? 그 아무 생각 안 해도 1억 켈빈 더 높지, 그지? 그리고 또 다른 설명할 수 있지. 왜? 아까 말했잖아. 덩치가 큰 헬륨 핵융합 반응이 훨씬 더 폭발력이 더 크다고. 수소 핵융합 반응보다. 그러니까 이쪽 온도가 더 높아야지. 맞지? 거성일 때 중심부 온도가 더 높아요. 그건 안 나와 있지. 여기는 중심부 온도 안 나와 있지, 그지? 더 높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했잖아. 태양은 요만했고 수금지 이런데 지구인데 이제 적색 거성이 되니까 어떻게 돼? 빵 커졌잖아, 그지? 그러니까 중심부 온도 높은데 이 표면까지 열 에너지가 전달되려고 하니까 너무 멀잖아. 표면이 너무 멀잖아. 그래서 표면 온도는 낮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상대적 비교지.
그냥 주계열성일 때 태양이었을 때 표면 온도가 6000도 정도 되잖아. 그지? 그거에 비해 낮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 중심부 온도는 높은 거야, 거성이. 근데 표면은 너무 머니까. 우리 알잖아. 뭐 예를 들어 뭐 전열기구가 있으면 추우면 가까이 가서 이제 손 추우면 이렇게 하지, 그지? 한 20m 해서 이렇게 하지 않잖아, 그지? 멀면 열 전달이 부족해, 옅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표면 온도는 낮다라고 하는 겁니다. 커졌어요. 그리고 이런 거성 상태가 되는데, 이 거성이 크게 두 종류로 구분이 된대.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냐 하면, 원래 태양, 별의 크기에 따라서 별이 적당한 크기, 적당히 작거나 적당한 크기라고 하면 우리 태양처럼 어느 정도 50배, 100배라고 돼 있지, 그지? 어느 정도 이렇게 커져. 근데 아까 말했잖아. 우리 태양, 우리 별은 뭐라고? 별 중에는 이렇다 할 별은 아니라고. 좀 작은 편에 속해요. 근데 우리 별보다 막 20배 이렇게 큰 별도 있대. 아, 얘 무서운 별이지, 이거. 이런 별들은 수소 없어지고 수축가 더 빵 터지면 엄청나게 커지는 거야. 엄청나게. 오케이? 그렇게 이제 초기 별의 준비 단계나 거성이 됐을 때의 크기 차이로 해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거성인데 그 일반 거성, 일반적인 거성. 우리 태양이 나중에 될 거성은 적색 거성이라고 해요. 근데 엄청나게 별 수준에서도 엄청나게 컸던 놈은 거성이 돼도 어마어마한 크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한다? 초거성이라고 얘기한다. 일단 원리는 똑같아. 원리는 똑같은데 크기 차이로. 크기 차이라는 거는 또 뭐의 차이야? 질량 차이야. 질량 차이. 그치?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인가? 질량에 따른 별의 최후라고 해서 이것도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소개만 할게.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거 M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는 게 우리 태양의 질량이야. 이게 우리 태양의 질량 0.26에서 8배. 그러니까 우리 태양의 4분의 1부터 8배 정도까지는 8배도 엄청 큰 거 아니야, 우리 태양에. 그지? 근데 이까지는 그냥 거성이야. 적색 거성 되는 거야. 근데 8배를 넘으면 아까 말하던 초거성이 됩니다. 초거성. 오케이? 근데 8배라는 거 아니어도 된다. 안 나와.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태양보다 훨씬 크면 초거성이 되고 우리 태양하고 비슷하면 적색 거성이 된다.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됐지? 이상한 다른 노력하지 마. 그런 거 외울 노력하지 마라고. 됐고. 그래서 어디로 갔냐 이거. 이거 하고 있었지. 그지? 네, 초거성은 큰 주계성, 큰 별의 진화 과정에서 나타난다. 밀도 잡고 표면 온도는 낮다. 이거 맞지? 다 똑같아. 이거하고 똑같아. 아까 얘기했던 거. 그지? 다른 어떤 현상은 똑같고 덩치 차이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여기에 이런 말이 있다. 그지? 광도가 크다. 이거 내가 얘기 안 하고 넘어갔지? 광도는 밝기야, 밝기. 밝기가 큰 이유는 뭐겠니? 밝기가 큰 이유는 뭘까? 아니, 태양이 요렇게 아주 반짝하면서 그 센 빛을 주잖아. 그지? 밝은데? 적색 거성이 되면 광도가 크다면 원래 별보다는 더 밝다는 뜻 아니야. 그지?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요만한 등이 있다고 하자. 요만한 등이 아주 밝은 등이라고 하자. 근데 지금 무슨 등이 된 거야? 이만한 등이 된 거야, 지금. 응? 그 빛은 얘가 약간 하얗고 이제 파란 쪽 빛인데 얘는 좀 약간 빨간 쪽 빛이긴 해. 근데 등 자체가 엄청 커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빨간 빛이지만 많은 에너지가 이렇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광도, 밝기가 밝다, 광도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등 자체가 커졌으니까. 오케이? 그 얘기입니다. 이건 광도가 크다. 밑으로 내려가고 질량에 따른이라고 하는 거는 적색과 초거성 요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핵융합 반응이 처음에 시작하는 건 헬륨 핵융합 반응 맞아. 둘 다 똑같아. 1억 켈빈 맞지? 그렇긴 한데 질량 차이가 있으면 재료의 차이도 있겠지, 그지? 헬륨의 양의 차이도 있고, 그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거야. 그 차이 때문에 이렇게 나눠진다고. 적색 거성과 초거성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크기가 아니야. 그 이후에 어디까지 핵융합을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나누는 거야, 사실. 오케이? 괜찮아? 되지? 오케이? 그래서 딱 봤을 때 얘 초거성이다. 얘 적색, 이게 아니야.
그 나중에 이제 결과를 봤을 때, 아, 얘는 초고성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됐지? 그래서 보면 태양과 질량 비슷한 거, 아까 8배 안쪽, 그지? 8배 안쪽은 여기서 끝난다고 얘기하고 있어, 지금. 수소 핵융합 반응,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그리고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은 요렇게 되고 끝난다. 적색 거성의 단계에서는 끝이다,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헬륨 핵융합 반응에서 중심부에는 주로 탄소가 존재한다. 탄소가 헬륨에 비해서 알갱이가 질량이 3배거든요. 주로 탄소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헬륨이 있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수소가 있는 영역이 있어.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바가 있어요. 뭘까요? 이렇게 거성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거성이 있는데 무거운 거는 중앙으로 오고 가벼운 거는 밖으로 밀려난 형태야, 이게. 수소가 제일 가볍잖아. 그 다음에 헬륨 2등, 탄소는 6등이지, 그지?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무거운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적색 거성, 적색 거성 단계에서, 가장 무거운 걸 만들 수 있는 게 뭐다? 탄소. 또는 어떤 교재에는 탄소와 산소 이렇게 돼 있어요. 탄소와 산소. 산소 알지, 그지? O. 주로는 탄소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훨씬 더 무거우면 헬륨 핵융합 반응했다가 탄소 핵융합 반응하고 산소 핵융합 반응하고 여러 단계가 더 올라갈 수가 있대. 그래서 마지막으로 거성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게 철이야. 철. Fe. 철. 철이 가장 무겁대. 오케이?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이렇게 점점 무거운 게 만들어지면 무거운 거는 중심으로 모이고, 가벼운 거 밀려나. 약간 원심 분리 현상이랑 비슷해. 뭔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래서 중심부의 철이고, 그 다음이 뭐냐? 실리콘, 규소하고 황야. 그 다음이 산소, 네온, 마그네슘. 그 다음에 탄소, 산소, 헬륨, 수소. 이렇게 점점 가벼운 게 밀려나가 있는 층을 이루는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크기에 따라 중심부의 압력과 온도가 또 다를 것이고, 그래서 융합 반응의 에너지를 만족하는 게 얘는 탄소를 만들 때까지야. 탄소가 그 다음으로 못 간다는 뜻이야, 한마디로. 근데 얘는 더 가고 해서 어디까지 만들어진다? 철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 훨씬 더 크면 별이. 오케이? 요런 단계를 거치는 걸 초거성, 이 단계에서 멈추는 걸 적색거성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라는 뜻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 그래서 별이 죽음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한 마무리 단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배운 게 적색거성, 초거성 단계까지야. 여긴 탄소까지 만들어졌고 여긴 철까지 만들어졌겠지, 그지? 상황이야. 이거부터 볼게. 적색거성 단계 이후에 중심부 물질이 고갈되면 탄소까지 만들어진다고 했지? 복습하고 있어요, 그지? 탄소로 이루어진 중심 핵이 남고 그 다음으로 반응은 안 일어나, 그지? 그 바깥쪽이 팽창해서 물질을 공간으로 방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행성상 성운이라고 해. 한마디로 이제 또 다른 핵융합 반응을 못하니까 다른 단계로 넘어간 거야. 됐지? 헬륨 핵융합 반응 하다가 다른 단계로 넘어간 거야. 이때 겉에 뭐가 있었어? 가벼운 게 있었지, 그지? 가벼운 게 어떻게 된다는 거야, 지금? 밖으로 이렇게 풀풀이 흩어진다는 거야, 그냥. 이제. 오케이? 먼지처럼 흩어지는 거야. 그래, 흩어지다. 보면 뭐만 남게? 조금 왜소한. 사실 요 크기가 뭐냐면 이 크기 아니야. 요거. 보여? 이 작은 이 크기야, 이거. 왜소한 약간 밝은 빛도 아니야. 약간 달빛 같은 아주 은은한 흰빛이나 왜소한 어떤 천체만 남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왜소한 별, 외성, 백색 외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오케이? 됐죠? 백색 외성이라고 얘기하더라. 결국 이거 뭐니? 중심부잖아, 그지? 중심부니까 뭐지? 주로 탄소로 이루어진 백색 외성만 남고 끝! 이 이상은 우주 반응을 안 한다. 됐지? 이게 마지막 단계다. 사람이 이제 죽어서 관에 들어가 있는 단계야. 오케이? 그런 게 되고, 좀 더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밑으로 내려가 봐.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은 어떻게 되냐?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초고성 단계 위에 중심부 물질 고갈됐어. 그냥 철까지 만들어졌어. 아까 얘기했지, 그지? 이루어진 중심핵이 근데 무겁잖아, 엄청, 그지? 그러니까 수축력이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의 수축력이 더 있는 거야, 그지? 이게 더 중심핵이 수축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말 들어봤을 걸.
초신성 폭발. 안 들어봤니? 별의별 문제가 많이 있다. 이 사례들이. 초신성 폭발. 일어날 수 있게 되고,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압축력도 있었지. 폭발 에너지도 있지.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순간적으로 엄청난 물리적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여기서. 오케이? 이 초신성 폭발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이렇게 있는 이유야. 이 초신성 폭발이 우리 태양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없었으면 우리는 없어. 진짜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고, 이 초신성 폭발의 중심부에는 어떻게 되냐면, 폭발을 팍, 그지? 반응도 많이 했고, 그지? 물질이 막 우주로 흩어지는 거야. 그지? 그리고 남은 게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무게로. 원래 별의 무게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보면, 아까 말했지만, 태양의 무게보다 8배 크면 초신성 폭발을 할 수 있는데, 8배 큰 거하고 25배 큰 게 있대. 엄청 큰 거지, 그지? 우리 태양보다 25배 큰 놈은 초신성 폭발한 다음에 남아있는 질량이 엄청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게 블랙홀이 되는 거고요. 8배, 25배 사이면 중성자별이라고 좀 다른 천체로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지. 됐죠? 블랙홀이 왜 블랙홀인지 알지? 왜 어둡게 보여? 물질 엄청나게 모여 있는 거야, 이거. 왜 어둡게 보여? 빛을 삼킨다고 할 수 없지만 빛을 휘게 만들 수 있다고 하지, 물리적으로. 빛은 뭘 갖고 있지? 되게 교양 있는 말입니다. 간단한 말이지만 직진성이 있습니다. 빛이 직진하는 이유가 뭐게요? 빛은 최단 시간 경로를 통해서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위치의 최단 경로가 뭐야? 직선이지. 그지? 다른 물리적 개입이 없다고 하면 직선이 최단 경로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직진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블랙홀이 있으면 빛이 가다가 휘어. 그러면 우리는 이제 블랙홀을 보고 싶어. 블랙홀을 보고 싶으면 블랙홀에서 나오는 빛을 봐야 될 거 아니야. 또는 블랙홀을 이렇게 비껴서 오는 빛이라도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블랙홀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 어마어마한 질량이 아주 높은 밀도로 있기 때문에 우리 별 이런 수준이 아니라고. 높은 밀도로 있기 때문에 우주선 타다가 싹 우리도 모르게 그냥 빨려 들어가서 없어지는 거지. 그런 게 블랙홀이라고 생각해야 돼.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그 초신성 폭발 이후의 어떤 얘기가 지금 아주 자세히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올 거야. 볼게요. 갑자기 이게 배터리 때문이구나. 그 다음에 나올 건데 한 5분만 쉴게요. 그럼 이론 설명 좀 더 할 겁니다. 왜 이렇게 자? 자, 봐. 조금만 15분만 집중해 주세요. 이제. 블랙홀까지 얘기를 했어. 끝난 거지. 한마디로 별은, 그지? 외성, 또 중성자별, 블랙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끝난 거야. 여기 이제 정리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별이 처음에 원시별로 시작해서 만들어져서 끝날 때까지의 과정,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좀 정리를 하고 있어요. 볼게요. 성운 수축에서 원시별. 원시별 이후에 1000만 켈빈 되니까 드디어 주계열성 별이 됐고, 여러 진화단계 거쳐서 물질을 만들고, 무거운 물질 만들었지, 그지? 오늘의 주제였어, 그게. 그래서 물질을 흩뿌리지. 행성상 성운도 뿌렸고 초신성 폭발이 짱이었어, 맞지? 그렇게 됐고, 별의 마지막 단계에서 별 잔해들이 결국은 새로운 성간 물질을 형성할 수 있다. 뭐냐면 흩뿌려진 게 어딘가에 또 모이면 또 물질이 또 모여서 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야. 1탕, 2탕, 3탕, 제탕 뭐 계속 만들어질 수 있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런 거지. 이 성간 물질이 별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태양계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 태양계가 이렇다 할 크기도 아니고, 그 다음에 좀 초창기에 나타난 별도 아니야. 나중에 만들어진 거야, 우리 태양계가. 결론은 그렇거든. 근데 그 증거를 얘기할 수 있어. 납득할 수 있을걸? 볼게.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부터 소개를 하고 있어요. 지구 구성 원소를 보면
생각해봐. 처음에 별이 만들어지고 뭐 행성이 만들어졌다 치자. 됐니? 그러면 이 별과 행성은 뭘로만 만들어져야 돼? 원소가.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었잖아, 처음에는. 그지? 근데 우리 지구에 철이 있어, 없어? 철 없어? 이거 여기 철근 콘크리트인데 철 있어, 여기. 뭔지 알지? 실리콘, 뭐 이런 거 있어. 산소, 탄소, 무거운 원소들 얼마든지 있지, 그지? 사람들이 지금 원소를 120 몇 가지를 발견한 이유가 뭔데? 있으니까 발견했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지구 구성한 원소를 보니까 우주는 대부분 수소, 헬륨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 태양계 안에, 특히 지구 안에 보면 원소가 수소, 헬륨보다 무거운 철도 많고 다른 것도 많아요. 그지?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다고. 첫 번째야, 이게. 알고 있고. 그럼 우리 태양계가 어떤 시기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지. 지구 구성 원소로부터 추론을 해보면 우리 태양계는 다른 태양계가 초신성 폭발한 후에 무거운 게 그때 만들어진다. 철보다 더 무거운 거는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 그지? 그게 막 흩어진 것들이 모여서 생성됐다는 걸 알 수 있지. 좀 간단하게 얘기할까? 우리 태양계에 무거운 게 있다는 거는 결국 다른 별의 잔해들이 모여서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는 나중에 생긴 태양계지. 첫 태양계는 그럴 수가 없잖아. 수소, 헬륨밖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지? 그 얘기야. 알 수 있고, 즉 태양계를 이루는 천체들은, 우리 태양계를 이루는 천체들은 초신성 폭발 후 다른 초신성들이 폭발하고 모여서, 그지? 모인 다음에 생긴 거대한 성운이 수축해서 생성되었을 것이다. 요렇게 추론하는 게 그지? 설득적이지. 오케이? 이 과정이 맞다면 그럴 거야. 우리 태양계가 어느 정도 됐지? 64학년이니까 뭐 그 정도 됐지, 그지? 그러니까 우주 만들어진 거는 이제 138억 년이니까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겠지, 그지? 그렇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됐죠? 자, 밑에 그림 볼게요. 이 그림이 또 한 꼭지가 돼. 중요한 한 꼭지가 돼. 이제 뭐 할 거냐면 우리 태양계는 나중에 만들어졌어. 예전 태양계에서 다른 태양계에서 이제 무거운 게 만들어지던 어떤 몇몇 가지 이벤트가 있잖아, 그지?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 물질들이 모인 거야. 오케이, 인정하겠어. 이렇게 된 거고. 이제 우리 태양계가 만들어지는, 또는 우리 태양계만이 아니고 다른 태양계들이 만들어지는, 한마디로 태양계들이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본격적으로 태양계 형성 과정에서 나올 거야. 근데 이거 안 보고 요걸 설명할 거야, 내가. 그냥 이거 설명하면 이제 보면서 이게 이해될 거라고. 글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자, 일단 별이 만들어져야 돼. 그리고 행성도 만들어져야 돼. 그럼 뭐가 필요해? 물질. 맞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 물질이 필요해. 아까 말했지만 수소, 헬륨도 있을 거야, 여기. 그리고 또 다른 태양계에서 만들어진 게 이제 이렇게 그지? 모인 것도 있겠지, 그지? 무거운 원소도 있고, 그지? 여러 가지 물질이 이제는 수소, 헬륨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물질이 성간 물질로 모였을 거야. 오케이? 모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 우리 태양계도 별이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원시별이 돼야 돼. 그 이후에 주계에서는 돼야 된다고. 우리 태양도.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래서 태양계 성운이 형성됐고, 화살표 보이지? 물질이 질량 때문에 얘들 수축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지? 그럼 뭐라고 했어? 어려운 말이 있다고 했지?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얘들이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전체 평균 온도로 올라간다고 했지? 그지? 열 에너지가 높아진다고 했어. 맞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수축하고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해. 그러고 모양은 어떻게 되냐면, 요게 여기서 이렇게 달라지는 게 되게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건데, 모양이, 아까는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 안 했어.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모양이 약간 UFO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그지? UFO 생긴 거는 내가 어릴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요렇게 볼록하고 요렇게 볼록하고, 맞지? 이렇게 생겼지, 그지? 그런 모양으로 바뀐대. 그러면서 화살표가 어떻게 돼 있어, 지금? 어느 한 방향으로 돌고 있지, 그지? 이거는 우연한 기회입니다. 어느 한 방향으로 도는 거는 우연한 일입니다. 우연한 일. 자, 이제 여기에 담긴 그 스토리를 좀 소개를 해볼게. 자, 왜 돌기 시작했냐 이 말이야. 돌아야지 이렇게 원반 모양으로 되거든. 피자 도우에서 팍 돌리면 펼쳐지잖아, 그지? 이런 것처럼 원반 모양이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물질이 모였다고 해도 이 중에는 물질이 좀 더 밀도 높게 모인 부분도 있고 좀 낮은 데도 있겠지. 완전히 균일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요걸 상상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생각을 해봐. 물질이 좀 더 많이 모인 쪽에서는 좀 더 그 서로 좀 더 센 만류율을 가지고 있겠지. 그지? 이쪽 부분이 이쪽으로 좀 더 세게 힘을 받고 있고 이쪽은 약하게 힘을 받는다고 하면 불균등한 힘을 받을 거 아니야. 그지? 불균등한 힘을 받으면 이게 이렇게 밀려 들어가 버리는 거야. 더 세게 받는 쪽이 더 밀려 들어가면 이게 뭐냐면 회전력이 될 수 있어. 불균등하게 힘을 받으면 회전력이 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첫 번째야. 두 번째가 더 재밌는 어떤 학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물질이 모였잖아. 근데 주변에서 어떤 다른 천체가 뭐 예를 들어서 초신성 폭발을 한다든지 아주 멀겠지만 근데 에너지파가 올 거 아니야. 그지? 에너지파가 오는데 이 물질이 모여 있는데 딱 질량 중심으로 이렇게 에너지파가 오면 이건 어떻게 돼? 누둥 밀려날 거야. 이 성운이 밀려날 건데 보통은 질량 중심으로 딱 타겟을 잡아서 스나이퍼야? 그렇게 못하겠지. 그지? 그냥 이 에너지파가 오다 보면 이 질량 중심 옆으로 이렇게 때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 돌기 시작하는 거야. 에너지파 때문에. 오케이?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어느 한 방향으로 돌기 시작했는데 그 방향이 어떤 방향? 시계 무슨 방향? 지금 그 행성들이 도는 방향 생각하면 돼. 어떤 방향? 시계 반대 방향. CCW Counter Clockwise. 오케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기 시작한 거야. 화살표 맞지? 요거 시계 반대 방향인지 위에서 봤을 때. 오케이? 오케이? 예, 이렇게 돌기 시작한 거야. 자, 돕니다. 돌아도 이게 펼쳐지긴 해. 펼쳐지는데 보통은 이제 약간 가벼운 것들이 펼쳐지고 질량이 이미 이제 또 구속되어 있는 아주 무거운 것들은 이제 모이겠지. 이게 태양이 되는 거야. 펼쳐진 것들은 다 나중에 행성의 재료가 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펼쳐진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중심부에는 이제 원시별처럼 이렇게 완전 모였어. 그리고 주변에 어떻게 되냐면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영역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 돌고 있는 영역에도 덩치 큰 돌도 있고 작은 먼지도 있고 하겠지. 그지? 그럼 뭘 중심으로 돌겠니? 덩치 큰 거에 계속 눈사람 공 굴리듯이 계속 이렇게 덩치 큰 거에 만류력으로 끌려 들어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점차 커지면서 이 궤도에 있는 먼지 같은 건 어떻게 돼? 청소가 되는 거야. 이쪽 끌려 돌아와 버리니까 뿌옇게 떠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끌려 들어오겠지. 그지? 그 궤도로 이렇게 돌다 보면 덩치 큰 게. 그지? 그러다 보면 이 궤도가 쫙 정리가 되면서 이 행성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쪽 반지름에서 요거, 이쪽 반지름에서 요거. 어떤 대표적인 어떤 그 중심이 있었겠지. 그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태양으로부터 멀면 멀수록 일반적으로 봤을 때 멀면 멀수록 밀도가 아주 낮지 않은 이상은 덩치 큰 게 만들어져. 덩치 큰 게. 수금지화보다는 목토가 더 크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 수성은 궤도가 도는 궤도 요거잖아. 짧잖아. 근데 목성은 길잖아. 청소를 되게 길게 하고 다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덩치가 클 수밖에. 그리고 회전을 하면 가벼운 게 밀려나. 원심분리 그 원리라고 생각하면 돼. 가벼운 게 밀려나니까 목성 쪽, 아주 먼 쪽은 뭐냐? 가벼운 것들이 많이 밀려나 있었겠지. 그지? 그것들이 모였으니까 목성형 행성들은 수소 헬륨이 많다고 하잖아. 배웠지. 그지? 중학교 과정에서. 근데 이렇게는 설명 안 들었을 가능성이 높아. 오케이? 이 원심분리의 원리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서 깨끗하게 쫙 청소가 되니까 이제 요 태양계 구간에서는 다른 먼지는 사실 좀 있긴 하지만은 거의 없고, 그지? 행성으로 이제 다 수렴이 된 거지, 물질들이. 주변에서.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런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거든? 그럼 수성은 어떤 방향으로 돌아? 시연아, 어때? 어떤 방향으로 돌아? 어떤 방향으로 돌 것 같니? 반시계 방향 아니면 시계 방향? 시계 방향. 일단 내가 좀 약간 상담 좀 하자. 근데 답해줘서 고마워. 아까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 어느 한 방향으로 돌기 시작했다고 했지. 어느 한 방향으로 돌기 시작했는데, 지구는 이쪽으로 돌면서 이렇게 만들어졌어. 근데 수성은 반대로 돌 수 있어? 불가능하지, 그지? 피자 도우 만드는데, 어느 쪽 이쪽으로 돌고, 어느 쪽은 반대로 돌아? 불가능하지, 그지? 그러니까 뭐니? 모든 행성은, 태양계의 행성이라고 하면 모두 회전 방향이 같아야 되는 게 정상이야. 오케이? 모든 애들이 다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야. 지구는 오른손 들어.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 안 돌아가잖아.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자전하면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 돌아. 그냥 한마디로 자전도 반시계 방향, 그 다음에 공전도 반시계 방향. 오른손이야. 왼손 하면 안 돼. 오른손을 이렇게 돌리면 돼. 자전 방향과 공전 방향이 똑같다. 이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러면 나는 조금 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이 도는 면이 이렇다고 하자. 그럼 지구가 도는 면이 이렇게 될 수 있어? 불가능해. 그지? 불가능해. 수성이 이러면 지구도 거의 같은 면이야. 목성도 거의 같은 면. 살짝 다르대. 근데 거의 같은 면이야. 그러니까 태양을 수성이 가릴 수도 있고 금성이 가릴 수도 있는 거야. 우리 지구에서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면이 거의 같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래서 이제 결국 태양과 지구 같은 우리 행성들이, 그지? 우리 행성들이 완전히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얘기한 거니까 요렇게 이제 한번 좀 읽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고 요거는 이것도 지금 나오는 교과서가 안 나오는 교과서가 있는데 이건 중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중학교 때. 포인트만 딱 알려주고 넘어갈게.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 뭔지 알지, 그지? 수금지화까지가 지구형이고 그 다음은 목성형이지, 그지? 목성형 행성이고 어떤 차이들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차이 얘기할게. 화성까지는 뜨거울 수 있지. 표면 온도가. 왜? 오직 하나 이유야. 태양하고 가까워서. 그 나머지는 훨씬 멀지. 졸라 차가운 거야. 추운 거야. 오케이? 첫 번째야. 그리고 가까운 데는 아까 뭐라고 했어? 먼지를 이렇게 청소를 해도 몇 개 없지, 그지? 거리가 짧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얘들은 덩치가 작아.